글쓰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눈에 보이도록 문자화하는 작업이다. 연습으로 숙달되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은 긴 글도 쓸 수 없다. 일기를 쓰는 것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글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예, 어찌 보면 이 4번 일기 쓰라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글 쓰는 절대 시간을 늘려라. 절대 시간. 시간이 많아야 돼요. 시간 수가 늘어나야 된다고요.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그런데 글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없으면서 글을 잘 쓰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해야지 좋은 글이 나온다는 건데 일단은 글감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글쓰기의 요소다. 예, 글감 찾아내기 중요합니다. 자, 이제 5번째요. 메커니즘을 이해하라. 글 쓰는 메커니즘은 뭐 뻔한데 이런 거예요. 호응관계에 맞춰 쓰기. 호응관계는 제가 문법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접속사를 활용해서 연결해 나가라. 접속사가 뭐가 있죠?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접속사? 영어에도 접속사가 있고 한국어에도 있죠. 영어에서 볼 것 같으면 뭐 and, but, so, 또 뭐 that 이런 거 뭐가 있죠? and so on 그런 것이고 만약에 한국어로 따진다면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이런 것들. 근데 접속사를 활용해서 연결해 나가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요. 적절한 장소에다가 꼭 필요한 장소에다가만 쓰는 게 좋겠다 그런 거죠. 너무 남발해도 안 좋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전달되게 하라. 요지 아까 얘기했고요. 주어나 목적어를 가급적 생략하지 마라.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해버리면 그야말로 중요한 정보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딱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못 알아듣죠? 예, 이게 의사 전달률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를 꼭 넣어야 할 부분에서는 생략하지 말고 반드시 써줘라. 그런 거죠. 각 단어의 뉘앙스를 충분히 활용하라. 뉘앙스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뉘앙스, 뭐 때문에, 덕분에 이런 게 있고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라. 스토리텔링 다 쓴 후에 문맥을 바로잡으며 고쳐쓰라. 고쳐쓰기 이거 중요합니다. 고쳐쓰기.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했죠. 해밍웨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쓸 때 몇 번을 고쳐 썼느냐. 200번. 200번을 다시 썼다 그래.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 위대한 작가도, 세계적인 작가도 작품을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공을 들여서 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쳐 쓰지 않으면 비문이 많아져요. 비문. 비문이 많아지면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보잘것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재미가 없다. 아니, 실력이 없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하나 들어볼게요. 비문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안 되죠? 왜 틀렸어요? 이제 내가로 했으니까 만약에 이걸 살린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색은 뭐라 그래야 돼요? 노란색 이거 아니고 입니다. 그러면 되죠. 그죠? 예, 이런 게 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쓰다 보면 별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이렇게 쓴다고요. 이런 걸 잡아내는 게 고쳐쓰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거는 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데 이거보다 좀 더 애매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문장이냐 아니냐를 본인이 판별할 수 있어야
매끄러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의도하는 목표대로 이야기를 끌고 가라. 독자는 수동적이다. 독자, 저자 이렇게 따졌을 때 글을 쓰는 게 저자죠. 독자는 글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글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저자는 바꿀 수 있죠. 고쳐 쓰면 되니까. 그러면 주도권은 저자가 갖고 있는 거고 독자는 그냥 읽는 것밖에 안 돼요. 쓰여진 글을 읽는 거.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그러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저자다. 전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저자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야유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에이, 저건 말도 안 돼. 자, 저자가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고 틀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이야기를 끌어나간다. 단 개연성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어의 조합의 규칙을 부여하라. 이게 뭘까요? 단어의 조합? 자, 글이라는 것은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냐면 문장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장은 뭐가 모여서 만들어졌느냐? 뭐죠? 단어죠, 단어.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글을 잘 쓰려면 문장을 잘 써야 되고 문장을 잘 쓰려면 단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단어의 선택. 단어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글쓰기 기술. 단어는 우리 머릿속에 20만 개, 30만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 많은 단어 중에서 뭘 선택해서 문장을 만들지, 이게 글쓰기 기술이라고요. 똑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맨 마지막 서술어를 뭘로 바꿀 건지는 선택사항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나 각 성분에서도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여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단어의 조합이에요. 조합. 근데 단어를 조합할 때는 이게 어떤 규칙이 있겠죠. 순서 같은 것도 있고 그것을 숙달시키는 게 바로 글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순서를 잘 배열하는 거. 요거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문법이 되겠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문법. 그 다음에 문법을 배우는 대신에 차선책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틀린 문장을 고쳐 쓰면서 익힌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법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배우려면. 영어 배워보셨죠? 영어 학교에서. 영어 그래머. 문법 배우다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문법 문제 맞추다가 사지선다 오지선다 맞추다가 1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게 문법이고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건데 국문법도 마찬가지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배워서 내 글에다 적용할 것이냐. 문법 다 배운 다음에 그때부터 글쓰기 할 것이다. 그럼 벌써 늦는 거고 불가능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국어 선생님들도 문법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차선책이 있죠. 그 공부할 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건 많은데 아직 다 못했어. 그러면 문제집 사다 놓고 어떻게 하죠? 문제를 풀어요? 아는 게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찍죠. 정답을. 그래 놓고 그 정답을 외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문법을 다 배워서 써먹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기가 구사하는 그 문장에서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연습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법이 뭐냐, 이걸 제대로 하려면 무슨 문법을 알아야 되냐, 그렇게 역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비문과 문장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쳐 쓴다고요. 그걸 모르면 고쳐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면서도 아까 여기다 쓴 문장 있죠. 내가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아 완벽해, 내 글은 훌륭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했는지를 알아야 그걸 고쳐 쓰고 글은 점점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문법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비문으로 쓰지 않고 문장을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